네, YTN 라디오 생생경제 함께하고 계십니다. 지금 시각 3시 36분 27초 막 지나고 있습니다. 노동자 대표가 공공기관 의사회 의사결정 과정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공공기관 노동이사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여야 합의로 통과가 됐습니다. 어제 본회의에서 최종 처리가 됐고요. 이제 공공기관 노동이사제 공포 뒤 6개월 이후부터 시행될 예정입니다. 관련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법안을 대표 발의하신 김주영 더불어민주당 의원 전화 연결돼 있습니다. 의원님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김포시갑 국회의원 김주영입니다. 예. 여야 법사위원들이 별다른 이견이나 논의 없이 만장일치로 처리를 했습니다. 어떤 이유라고 보십니까? 예, 일단은 노동이사제가 문재인 정부의 그 국정과제 100대 국정과제 중에 하나입니다. 그리고 2020년 11월 달에 사회적 대화기구인 경제사회노동위원회에서 사회적 합의를 이룬 그런 제도입니다. 네. 따라서 사회적 공감대가 충분히 형성됐다고 생각하고요. 또 하나는 공공부문 노동계의 정치권 설득과 함께 최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는 물론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까지 나서서 찬성 입장을 밝혀서 안건조정위원회에서 아주 어렵게 그러니까 여야 합의로 의결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잘 처리가 될 수 있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의원님께서는 또 이제 이재명 캠프 노동위원회를 이끌고 계시는데 이 노동이사제가 또 이재명 후보가 이번 정기국회 내에서 반드시 좀 처리를 해달라고 당부한 법안이기도 한데요. 이런 점들 때문에 사실 워낙 지금 대선이 얼마 안 남은 상황이라 이번 법안이 노동자 표심을 좀 의식한 법안이다. 이런 이야기도 나오거든요. 어떻게 보십니까? 예,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도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이제 조금 전에 말씀드렸지만은 노동이사제는 이미 5년 전에 문재인 정부의 100대 국정과제에 포함이 돼 있었습니다. 그리고 다른 법안과 달리 2020년에 경사노위에서 사회적 합의를 이뤘다는 게 다른 내용들이죠. 그래서 이재명 후보가 지난 12월 정기국회 처리를 당부한 것은 이런 사회적 합의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국회에서 논의가 좀 지지부진했었기 때문에 네. 그렇게 말씀을 하신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사회적 대화기구는 그동안 우리 사회가 정말 갈등 중심으로 가고 있었는데 이런 그 갈등들을 줄여내는데 유익한 역할을 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네. 경사노위에서 우리 사회가 좀 더 진일보한데 필요한 법과제도들을 만드는데 그런 갈등들을 최소화하는 그런 역할을 했고 또 이해 당사자 간의 협의를 통해서 합의를 만들어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미 5년 전부터 국정과제로 추진되어 온 제도를 철석입법으로 그렇게 폄훼하는 것은 좀 옳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노동이사제가 시행이 되면요. 이 노동이사는 어떤 과정을 통해서 임명이 되는 건가요? 노동이사는 일단은 그 과반수 이상의 노동조합이 있는 데에서는 이제 노동조합 대표자가 추천을 하게 될 거고요. 노동조합이 없는 데는 과반수 또 노동조합이 없거나 아예 노동조합이 없는 거는 투표를 한다든지 선출하는 방식을 거쳐야 될 것입니다. 예. 자, 그러면 그 노동이사제 앞으로 어떤 기대 효과를 가져올 것으로 보시는지요? 일단 초기 단계인데 이 이사회에 미상임 노동이사 한 명이 들어간다고 해서 모든 것을 좌지우지하거나 그럴 수는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거기에서 오랫동안 근무했던 사람이 회사의 실정을 가장 잘 알기 때문에 그 회사의 어떤 발전과 또 직원들의 의견, 조합원들의 의견 수렴 이런 부분들이 경영 진행까지 전달되고 이사회에서 논의된다는 것은 상당히 좀 바람직한 그런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그래서 결국은 그 국민의 재산인 공공기관의 투명성을 제고하고 또 잘못된 정책에 대해서 견제와 감시자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예.
이제 노동이사제가 시행이 되면 적용될 대상들이 공기업 36곳 그리고 준정부기관 95곳 한 131곳 정도가 될 것으로 지금 예상이 되고 있는데요. 방금 네. 말씀해 주신 어떤 공공기관의 투명성이라든지 뭐 공기업의 어떤 기강회의랄지 이런 부분들이 이번 제도 도입으로 좀 완화될 수 있을까요? 예, 저는 일부는 좀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공기업은 사실 그 공기업 본연의 임무 수행이 중요한데 사공이 너무 많죠. 그래서 음, 저는 우선 그 본연의 업무를 다 하는데 크게 기여할 거라고 보고요. 실제 이제 공기업의 기강회의라는 이런 부분들이 과거 정부에서 방만 경영 프레임으로 해서 공기업을 공격하는 그런 쪽으로 쓰였었죠. 네, 실제 이제 과거 MB 정권 시절에 무분별한 해외 투자에 이제 공기업들이 동원됐었고, 맞습니다. 한국 그 광물자원공사라든지 석유공사, 가스공사 이런 에너지 공기업들이 사실 부실화되는데 크게 기여를 했습니다. 광물자원공사 같은 경우에는 회사가 이제 광해관리공단하고 이렇게 통합되기도 했었죠. 그래서 예. 이런 그 천문학적인 거의 수십조 원에 달하는 그 천문학적인 투자금 손실을 봤는데 그 피해는 결국은 거기에서 일하는 그 노동자들과 또 전 국민들에게 그 피해가 돌아갔죠. 그래서 네. 정권 입맛대로 이루어지는 이런 무분별한 정책에 대한 견제를 하고 기관의 독단적인 경영이나 기업 문화를 바꿔나가는 데는 많은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런 역할을 노동이사가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방금 그 노동이사제가 도입되면 어떤 좋은 점들이 작용할지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셨습니다만 사실 네, 재계는 그동안 계속해서 좀 이 노동이사제 도입을 반대를 해왔고요. 네, 네. 이번 결정을 두고 결국 이제 기업들의 요구를 좀 묵살한 것 같다, 실망스럽다 이런 반응 내놨거든요. 예, 되게 그런 시각들, 또 우려에 대해서 이해를 못하는 건 아닙니다. 그러나 이번 법안이 그 어디를 대상으로 하는지는 좀 잘 봐야 됩니다. 네. 그리고 또 이 법안이 어떤 법안인지 제대로 인식되는 게 매우 좀 중요할 것 같은데요. 음. 이번 노동이사제 도입은 아시는 대로 공공 부분에 한정한 것입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그 법안명도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이죠. 그래서 민간 기업에 해당되는 법이 아닙니다. 물론 이제 음. 우려하시는 거는 공공 부분에서 시작하면은 민간 기업으로 확대될 수 있는 거 아닌가 이런 불안감을 갖고 계시는 거죠. 그러나 음. 그것은 이제 공공 부분의 제도 도입 현황과 이제 운영을 보면서 판단할 문제라고 생각하고요. 네. 그것도 필요하다면 사회적 공감대 형성을 통해서 논의해 나갈 그런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너무 우려 안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예. 근데 또 이런 이야기를 두고 재계 쪽에선 이렇게 얘기도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지금만 공공부문이지 결국은 이제 일반 기업으로까지 확산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얘기를 하던데요. 어떻게 보십니까? 이제 그거는 민간 기업을 경영하시는 분들 중에서는 우려할 수도 있는 거지만은 그런 부분들은 상법 개정이라든지 또 주주총회라든지 이런 데를 다 통과를 해야 될 그런 부분입니다. 그래서 음. 그거는 조금 걱정을 많이 하시는 것 같습니다. 예. 뭐 일각에선 이런 지적도 나옵니다. 노동이사제가 도입이 되면 주주들의 네. 권리를 침해하고 재산권 침해로까지 이어질 수도 있을 것이다. 이 부분은 어떻게 네. 보시는지요? 금방도 말씀드렸지만은 민간 기업은 상법을 개정해야 될 그런 내용이기 때문에 이번 하고는 이번 법안 개정한 거하고는 좀 거리가 멀고요. 이게 이제 그 말씀하시는 게 이제 상장된 공기업에 관련된 질문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네. 상장된 공기업이라고 하더라도 기관마다 그런 정관이 다 다릅니다. 그래서 음. 일률적으로 제도 충돌에 대해서 이야기할 수가 없고요. 오히려 상장된 회사에서도 정부에서 과도하게 개입을 해서 지속적으로 적자가 일어난다든지 또 잘못된 정책을 강요한다든지 이런 부분들은 오히려 주주들한테도 도움이 되고 그런 거를 견제함으로써 결국은 그게 국민들한테
도움이 되는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노동자들도 회사의 또 하나의 이제 또 다른 주인입니다. 임원이나 주주, 채권자 등은 회사의 경영 상태에 따라서 그런 이해관계가 달라지지 않습니까? 네. 자신들의 이익에 부합되지 않는다고 판단되면 이제 주식을 매각한다든지 하고 떠나겠죠. 그러나 노동자들은 회사의 운명과 이제 같이 하게 되는 거죠. 회사가 예. 망하기를 바라는 노동자들이 누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네. 비상임이사로서 노동이사는 주주의 대표로서 경영자에 대한 감시라든지 감독 이런 것을 통해서 기업 가치를 높이고 오히려 좀 유망한 일하기 좋은 그런 일터를 만들기 위해서 누구보다도 애쓸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저희가 오늘 인터뷰를 준비를 하면서 이 노동이사제에 대해서 이 경영자 단체들은 어떤 입장인지를 좀 사실 듣고 싶어서 어제 좀 섭외를 네. 많이 했었는데 네, 뭐 네. 내부 회의 중이고 방송 인터뷰는 오늘은 좀 어렵겠다 이런 입장을 밝혀와서 추후에 네. 저희가 이제 경영자 단체 입장 쪽은 이 노동이사제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의견을 듣는 시간도 좀 마련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예, 의원님 제가 이 노동이사제에 대해서 보면서 이 기사들이나 관련 자료들을 쭉 보니까 유럽 쪽이랑 비교를 하는 내용들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일부 유럽 국가에서 이제 노동이사제를 도입한 나라들이 있고, 근데 네. 그런 나라랑 우리나라랑은 좀 비교하기가 어렵다. 왜냐하면 유럽은 노사관계 자체가 우리나라랑 좀 많이 풍토가 다르다. 이런 이야기를 네. 하더라고요. 예, 뭐 그런 점도 있겠죠. 그러나 이제 우리나라도 이미 OECD에 가입이 된 지가 벌써 오래됐지 않습니까? 네. 그런데 OECD 36개 국가 중에 딱 절반이 국가가 법률로 보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유럽을 이야기하지 않더라도 가까운 이웃 대만이죠. 대만은 뭐 우리나라나 사실은 자원도 부족하고 또 고립돼 있고 비슷한 여건입니다. 그런데 대만에서는 20년 전부터 노동이사제를 도입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경영계에서 이런 내용들을 잘 파악이 안 됐을 수도 있죠. 그래서 일부 경영자 단체에서 우려하는 것처럼 이제 우리나라 노사관계가 그동안 뭐 일부 대립적인 모습을 보여준 그런 측면도 있습니다만은 네. 그런 대립은 노사 간의 불신과 갈등에서 비롯됐다고 봅니다. 그리고 공공 부분의 그 갈등과 대립은 대부분 정부 정책에 의해서 비롯됐다고 볼 수 있죠. 그래서 예. 그 중요한 이유가 경영에 대한 어떤 정보나 책임을 노동자들하고 공유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생겼다고 보거든요. 특히 공공 부분의 지배 구조를 잘 살펴보시면은 거의 뭐 공공기관 운영위원회를 앞장세운 기재부가 독점하고 있죠. 그래서 아주 폐쇄적인 그런 그 경영 권력을 갖고 있는 특징이 있는데 그런 문제들이 경제단체에서 우려하는 그런 부분들을 해결하기 위한 오히려 거꾸로 해결하기 위한 첫걸음이 아닐까. 그것이 바로 저는 노동이사제라고 생각하고요. 네. 따라서 오히려 노동자들의 책임이 더 커졌다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노동자들이 무조건 이 부분이 노동이사제가 됐다고 해서 환영하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 그러면은 정말 한 사람이 들어가서 또 수많은 이사, 등기 이사와 그다음에 그 비상임 이사 이 수많은 사람 중에 한 명으로서 어떻게 역할을 해야 될 것이냐. 저는 오히려 책임감이 높아졌기 때문에 굉장히 정말 공부도 많이 하고 경영에 대해서 잘 알아야 될 것이라고 보고요. 네. 그런 관계 속에서 회사의 경영 상태를 알게 되면은 노사관계가 오히려 갈등이 아니라 화합하고 소통하는 이런 계기로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그 방금 말씀해 주신 이 공공기관에 이제 노동이사가 들어가게 된다면 그 네. 역할과 책임이 훨씬 더 무거워지는 거라고 말씀을 해 주셨으니까요. 네, 그렇다면 이제 뭐 법제화도 의미가 있겠습니다만 사실 이게 네. 잘 돌아가려면 네. 충분히 권한이 주어지고 그리고 지원이나 교육 같은 것도 좀 충분히 마련돼야 될 것 같거든요. 어떻게 보십니까? 예, 그 부분은 저는 뭐 정부에서
하는 것보다는 그 노동자 단체나 뭐 노동조합이 없는 데는 그런 부분들이 지원하는 부분들이 반드시 좀 보완이 필요할 것 같고요. 네. 노동조합이 있는 데는 오히려 정말 같이 치열하게 고민하고 회사 발전을 위해서 노력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예. 그래서 우선은 뭐 기재부에서 그 노동이사제 도입을 위해서는 이제 뭐 시행령과 지침을 만드는 작업을 할 텐데 가급적이면은 정부에서 과도하게 개입하지 않고 그들이 잘 할 수 있는 그런 지원하는 쪽으로 정부는 힘을 써야 될 것이고요. 네. 또 사용자 측에서는 정보 제공을 정말 제때제때 잘 해줘야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어렵게 이게 법이 통과된 만큼 실효성을 거두려면은 정부와 또 사용자와 노동자 각각의 주체들이 책임의식을 갖고 준비하고 또 공부도 하고 또 교육도 시켜주고 이렇게 해야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그러니까 정부에서 과도하게 개입을 하기보다는 사용자 네. 측이 이제 주도적으로 이 제도가 잘 안착될 수 있도록 운용을 잘해주는 것이 더 중요할 것 같다, 의미가 있다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네. 그럼에도 이제 공공기관이 이 제도를 잘 안착시키려면 어떤 네. 부분을 잘 지원해주면 좋을까요? 혹시 조언을 해주실 만한 부분이 있을까요? 일단 그 정부에서는요, 아까 잠깐 말씀드렸던 그 시행령과 지침 이런 부분들을 모든 것을 그냥 이렇게 일률화하는 것보다는 서포터즈 역할이라고 할까요? 예. 뭐 예를 들어서 교육을 한다고 하면은 이제 그런 대상자들을 모아서 교육도 시키고 또 경영에 대한 이해를 할 수 있는 그런 역량들을 키워주는 것도 중요하다고 보고요. 네. 사용자 측에서 사실 그런 일반 그동안 비상임 이사들한테 했던 만큼만 한다면은 잘 안착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거기에는 가서 사전에 가서 설명하고 또 필요한 자료 제출해주고 하는데 그런 역할들만 잘 해준다면은 제도가 빨리 안착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끝으로 한 가지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법안이 네. 이제 통과되고 이 여파가 뭐 어디까지 얼마나 미칠지야 이제 뭐 시행 이후를 지켜봐야겠습니다만, 금융권에서 굉장히 이 파장을 좀 주목하고 있는 것 같거든요. 금융권 파장은 어떻게 예상하십니까? 예, 법안 논의 과정에서 그 수출입은행이나 기업은행과 같은 기타 공공기관이 이제 대상에서 제외돼서 좀 아쉬운 부분입니다만은 그동안은 기타 공공기관의 경우도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을 준용해 왔습니다. 그래서 말씀하신 것처럼 이번 법안 통과가 현장에도 일정 정도 영향을 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그런 의미에서 본다면 이제 좋은 영향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예. 그러나 금융권도 공적 영역입니다. 정부의 지원과 보호하에서 성장하고 그동안 사업을 영위해왔죠. 그렇기 때문에 이 금융기관에서도 이런 부분들이 잘 도입되고 안착이 돼서 투명 경영을 하고 주주들의 그 이익들을 최대화할 수 있는 그런 역할을 할 거라고 보는데요. 네. 서울시와 경기도 산하기관에서는 이 노동이사제를 도입한 후로 이제 전국 한 10여 개 광역 지자체에서 조례로 이게 제정이 됐거든요. 예. 그래서 이게 불필요한 제도이거나 기관 운영에 걸림돌이 되는 그런 제도였다면은 하지 자체로 확산되지 않았을 겁니다. 그런 측면에서 초기 도입 과정과 현장 안착 기간을 최대한 단축하면서 전체 공공기관 그리고 금융권에도 좋은 영향을 줄 수 있도록 정부와 사용자들과 또 노동조합이 같이 최선을 다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더불어민주당 김주영 의원이었습니다.